안녕하십니까. 안사현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200강의인데 특강이에요. 뭔가를 200강의니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제가 회계와 세무 전략적인 쟁점에 대해서 쭉 그 의미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쫙 5분 내지 10분 단위로 쭉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뭐 보는 사람도 꽤 있고 또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강으로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국민 생활 속에서 회계사와 회계법인, 투명회계와 외부회계감사의 사회적 역할과 공익보호에 대한 기대, 이런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과연 국민생활 속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의식주에 먹방, 식방, 또 의방, 옷방, 또 집방, 부동산방,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조회가 있는데, 회계는 관심이 없어 해요, 사실. 근데 실제는 회계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국민생활 속에서 아침에 먹고 전철 타고 아니면 자가용 타고 휘발유 쓰고 이렇게 할 때부터 계속 거래 상대방하고 사고 팔고 하고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쪽 상대방은 그 24시간 내 회계 처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 생활도 쓰는 거에 대한 거, 또 내가 월급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회계를 만들면 대차 평균에 의해서 나의 1년 동안의 벌이와 생활비 이런 것을 다 일목요연하게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계부 쓰는 사람이 뭐 있긴 있지만 많지 않고, 또 기록을 갖다가 뭐 아주 완벽히 정교하게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회계가 덜 중요할지 몰라도 생산자,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매일 회계가 순간적으로 아침부터 8시, 9시부터 아니면 밤새도록 또 영업하는 편의점 같은 데는 밤새도록 도와하고 있다. 이 현금을 등록기하고 신용카드 단말기에 꽂자마자 다 회계가 다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는 우리 국민생활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의식주, 먹방, 식방, 박방보다도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인데 우리들이 관심이 없이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왜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라는 것은 전 세계 단일 공용어라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중국어 쓰는 사람이 뭐 한 20%, 영어 쓰는 사람이 한 20%, 뭐 다른 나라 각자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번역과 통역이 필요하고, 물론 이제 요새 자동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래도 번역이라는 것을 통해야 되고 또 약간 틀리기 때문에 에디팅을 해줘야 되죠. 그러나 회계라는 것은 그냥 아무 나라 거나 재무제표를 서로 주고받으면 보기만 하면 쭉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계정 과목에 한국말로 현금 써있고 영어로는 캐시 이렇게 써있지만 캐시와 영어를 현금을 모르는 사람 없고, 또 순서대로 쭉 써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아무리 영어나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로 써도 우리는 금방 번역 없이도 순서의 배열에 의해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는 단일 공용, 번역이 필요 없는 단일 분용으로서 좌우 대체 평균의 원리에서 기업의 전결의 기록을 매일 봤어요. 매초 기록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 표가 가장 중요한데 요거를 항상 만들어낸다. 이 세 장으로 전 직원이면 뭐 100명 회사도 있지만 1000명 회사, 10,000명 회사, 뭐 10만 명, 100만 명 이런 회사의 모든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1년 동안의 거래에 대한 10,000명의 거래를 세 장으로 딱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회계의 그 장점이다. 다른 것들은 뭐 성분도 분석해야 되고 또 뭐 구조도 분석해야 되고 또 옷도 안에 소재나 치수를 분석해야 돼,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거는 한 세 장으로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좌우평균에 의해서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완벽히 그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회계는 결국 기업활동, 즉 회계의 작성 주체가 바로 기업인데, 이들이 기업이나 조직이 스스로 투명하게 작성 공시해서 기업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여기에 돈을 내거나 소비하거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이죠. 많은 이해관계자를 보호해야 되고 신뢰를 얻을 책임이 있다. 이로부터 신뢰를 얻어야지 조직이 성장하지, 신뢰를 상실하면 그 조직은 붕괴되거나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회계 투명성이다.
투명성. 모두가 투명해야 되지, 모두가 투명해야지 정보소득가 뚫리는 것이, 어떤 사람은 투명한데 어떤 사람은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면 이 차가 다질 수가 없잖아요. 정보소득으로도 정보가 통하지가 않고 지그재그로 갔다 가다 보면 정보가 차단될 뿐이다. 그래서 모두가 투명해야지 사회생활 속의 모든 구입, 지출, 매입, 지출, 이런 쌍방간의 구입, 지출, 매입과 한쪽의 매출, 수입이 서로 오고 가는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거래가 총량이 일치해야, 좌우일치해야 이게 투명하다. 그래서 사실은 각 경제주체로 볼 때도 좌우대칭가 일치하지만 전체 국가 내에 거래하는 모든 사람들의 거래 총량도 좌우가 일치합니다. 매입 매출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회계의 아주 묘한 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계 투명성을 하는 천병에 있는 것을 회계사라고 하는데, 자본시장의 파수꾼, 이런 별명도 붙어요. 파수꾼. 자본시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회계가 투명해야 거짓이 없고 속지 않고 패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잘 돌아간다. 그래서 회계사는, 회계감사가 주 1차 본업인데, 물론 여기에는 회계자문, 기장, 세무자문, 세무대리, 재무자문, 경영자문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기업의 거래와 재무지표를 검증해서 외부 이해 관계자들한테 알려주고 공익보호를 한다. 그래서 회계사들은 그 기업의 어떤 상황이 나쁘면 나쁘다고, 좋으면 좋다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쟁점을 밝혀내가지고 일러내는 것이다. 공시하는 것이 바로 일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게 공시하는 의무가 있고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 공익보호를 못하고 허위재무제표 그냥 서명을 하면 그때는 아예 사기치는 거에 공범이 되는 것이고, 안 하니만 못하다. 차라리 없으면 각 이해관계자가 각자 다 그 기업에 가가지고 재무제표를 보자 뭐자 이렇게 해서 따질 텐데, 괜히 허위 재무제표에 서명을 한 회계감사 하나 때문에 오히려 정보가 오도가 될 수가 있으니까 회계사들은 절대로 결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공익보관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회계사들이 모여서 회계법인을 만드는데, 개인 회계사들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으니까 좀 더 큰 일,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협업 수행하기 위해서 모여서 별도의 법인격을 만드는데, 유한책임회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 170 내지 180여 개 회계법인이 활동하고 있는데, 회계사 2만 1000명 중에서 7,000명은 이제 그냥 다른 일반 직장에서 경리나 자금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만 3,000명 정도가 여기 수록되어 있고, 개인 회계사관이 1,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 이런 회계법인이 뭘 하냐? 아까 말한 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이제 공익보호를 한다는데, 회계감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회계사 회계법인이 외부회계를 검증하는 것이죠. 감사보고를 작성하는데, 이때 이제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표시되는데, 적정이 제일 많이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높아요. 거의 95% 이상의 적정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70%만 적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좀 온정주의에 있지 않냐. 결탁하고 가불관계에서 회계사들이 그 회사들의 원하는 대로 많이 해주는 뜻이 있어서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소신 있게 하는 회계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비적정하는 비율이 꽤 많은 회계법인에 속합니다. 이만큼 소신 있게 의견을 표명한다는 얘기죠.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 절차를 철저히 적용해서 공익보호를 하고, 이 여러 사람의 제3자를 대신해서 검증을 수행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 회계감사인이 검증을 수행한 대신한 보고서가 없으면 매일 제3자 이해관계자의 검증에 시달릴지도 몰라요. 그거를 감사보고서 한 장으로 여기 있습니다. 대신했습니다. 이걸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할 때는 그 효과가 있는데, 회계 처리는 모든 세금 납세의 거래가 수많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증할 때는 거래에 대한 부가세, 소비세, 유류세 등 급여의 소득세, 소득자료, 법인이 이기는 법인세, 각종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이 세금 증빙까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납세 증빙은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금의 차액이 크니까 허위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 기록을 검증할 때는 세무 기록을 전부 다 입증을 해서 검증해가지고 그 총괄 금액과 개별 금액에 맞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회계 투명이 됐다는 얘기는 적법 납세가 됐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적법 납세의 뜻은 뭐냐? 국가라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으로 집행한 조직이다.
그래서 투명하게 되면 적법 납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납세를 기반으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즉 국가는 국민과 그 개인한테 기반에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세금을 집행하는 기구예요. 이 세금은 투명회계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그냥 그대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요새는 실제 투명회계가 잘 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그 세금 정보 파악 능력도 대단히 좋고 빅데이터가 가동이 되면서 완벽히 그 기업과 사업가들의 또 개인들의 그 소득 증빙이나 이 세금 증빙, 회계 증빙을 그대로 포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크게 빅브라더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는 국민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균형 배분을 해야 되고 경제 성장을 이루를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 요즘은 경제 성장에서 약간 주춤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문제점이다. 이런 얘기죠. 자, 7번째로 회계인들 또 회계사 수험생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연약 10,000명이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한 2 내지 3년을 공부하다 치면 동일연대 가는 연도에서 한 3 내지 4,000명이 응시를 한다고 볼 수 있고 3 내지 4,000명 중에서 매년 1,000명이 합격하는 거니까 이제 회계사 시험도 상당히 개방이 많이 돼서 한 3, 4대 1의 합격률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2, 3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선 회계사들이 공부해야 할 수험생의 읽어야 할 분량이 국제 기준만 해도 기준만 3,000페이지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싶을 정도. 저희들 80년도, 79년도에 공부할 때는 기업회계 기준이 한 4, 50페이지밖에 안 되고 그거 해설서가 500페이지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요새는 기준만 3,000페이지가 되는 그런 빵대한 시대에 있다. 그래서 회계사들을 합격하면 아무리 비율이 적다 하더라도 굉장히 공부한 양은 많이 있다. 이렇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대형회계부에 수습을 2년을 하고 근무 6년에서 8년을 하고 독립기업을 하는데 이 독립기업 환경이 좋아야 계속적으로 좋은 직업이다. 왜? 이 대형회계부에서 보통 한 8년을 근무하는데 8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후 30년 내지 40년이 어느 정도 연결되는 좋은 직업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뭔가 전면계정회관법이 대형에 대한 불익부 현상이고 중소에 대한 빈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제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계사들의 미래 3, 40년은 거의 피폐된 상태고 처음 8년만 좋은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잘 정착이 돼서 효과가 좋게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효과가 회계사들의 장기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현 대표 박인정 회계사였습니다.